1919년 5월 서대문 형무소. 네 이름이 뭐냐? 유관순입니다. 조선인이냐? 아닙니다. 대한인입니다. 형무소 안에서도 유관순의 기계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을 포기한다고 말해. 그럼 고통은 끝난다. 나라를 되찾는 일에 어찌 포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손톱이 빠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진다 해도 그 고통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에서 30년간 역사학을 연구 중인 존 마이클 박사입니다. 하버드 역사학과에는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이 교수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연구는 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얼마 전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위대한 순간을 말이죠. 한 나라가 자유를 위해 일어섰고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17세밖에 되지 않았던 꽃다운 나이의 소녀였어요. 그녀의 이름은 유관순입니다. 자, 이제 191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19년 일제의 억압 속에 숨막히던 조선의 봄날. 그날은 운명처럼 찾아왔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칼이나 총이 아닌 오로지 목소리로 싸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불꽃은 순식간에 전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러나 자유를 향한 외침은 총칼로 짓밟혔습니다. 무자비한 진압 속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혼란 속에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관순. 17살의 나이로 역사의 물결 속에 뛰어든 대한의 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침묵 속에서 터져나온 민족의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902년 충청남도 천안군 병천면. 이곳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유관순, 그녀는 평범한 농가의 딸이었습니다. 어릴 적 유관순은 호기심 많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녀가 자라던 시절, 대한제국은 이미 일본의 강제 병합으로 국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로 갔을까요, 선생님? 유관순은 어린 나이에도 나라의 현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14살,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서울 이화학당에 입학했습니다. 이화학당에서 유관순은 새로운 지식과 함께 민족의식을 키워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조선어는 금지입니다. 일본어만 사용하세요.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은 교육에까지 미쳤습니다. 조선의 역사와 언어는 금지되었고 학생들은 일본인으로 교육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 우리가 누구인지. 그러던 1919년 초 고종 황제의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살설이 퍼지며 민족의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고종의 죽음은 단순한 국왕의 서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마지막 정신적 지주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리곤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화학당에도 전해졌고 유관순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17소녀는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3월 1일 유관순은 동료 학생들과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세요. 이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오. 그러나 유관순의 마음은 이미 굳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향 천안으로 돌아가 독립운동을 확산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고향 사람들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천안으로 돌아온 유관순은 밤마다 태극기를 만들고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독립운동의 불씨를 퍼뜨렸습니다.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 모여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높입시다. 유관순의 열정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딸의 뜻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1일 아운의 장터.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관순은 태극기를 높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독립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독립만세. 하늘을 찌르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곧 일본 헌병대가 들이닥쳤습니다. 해산하라. 당장 해산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비규환의 혼란 속에서 유관순의 부모님은 일본군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유관순의 외침은 계속되었고 결국 그녀는 체포되었습니다. 아운의 장터는 피로 물들었지만 그날의 외침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1919년 5월 서대문 형무소. 유관순은 이곳에서 보안법 위반 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유관순입니다. 조선인이냐? 아닙니다. 대한인입니다. 형무소 안에서도 유관순의 기계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감옥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말도 안 되는 고문과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독립운동을 포기한다고 말해. 그럼 고통은 끝난다. 나라를 되찾는 일에 어찌 포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손톱이 뽑히고 피가 흘러도 유관순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녀는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독립의 의지를 지켜나갔습니다. 모두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의로움 때문입니다. 그녀의 용기는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도 몰래 3.1절을 기념하는 만세운동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잔혹한 고문은 계속되었고 유관순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정신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는 것,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1920년 9월 28일 18꽃다운 나이에 유관순 열사는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입에서는 대한독립만세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세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가 찢기고 내 손발이 부러져도 그들은 내 생각까지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한 소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3.1절 운동이라는 거대한 물결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1919년 봄, 조선 전역은 독립을 외치는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불꽃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평양, 원산, 의주, 안주, 정주, 선천, 진남포에서도 만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은 정의로운 민족적 요구다.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을 초월해 모든 조선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평양에서는 3만 명이 모였고 의주에서는 1만 명이 모였습니다. 황해도, 함경도, 경상도, 전라도까지 전국 211개 시군 중 180여 개 지역에서 만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우리의 독립을 위해. 학생들은 학교를 박차고 나왔고 상인들은 장사를 접었으며 농민들은 들판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거리로 나왔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에서 약 20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3.1절 운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단결과 자주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33인의 민족 대표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이건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2천만 조선인의 외침이다.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만세운동은 일제의 잔혹한 무력 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인들의 가슴 속에 독립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일본은 3.1절 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들은 비무장, 비폭력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발포하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진압하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는 피해 바다가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했고 심지어 마을 전체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4월 15일 황해도 수안군 재정리. 일본군은 교회에 모인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29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4월 15일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일본군은 만세를 외치던 시위대를 교회 안으로 몰아넣고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23명이 사망했습니다. 도망쳐. 모두 도망쳐. 제암리 학살 사건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일본 헌병대는 마을 주민들을 교회에 모이게 한 뒤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총으로 쏘았습니다. 그날 29명의 무고한 생명이 쓰러졌습니다. 아이들까지. 왜 아이들까지? 공식 기록에 따르면 3.1절 운동 당시 일본의 무력 진압으로 7,500여 명이 사망했고 16,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7,000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리 우리를 죽여도 우리의 정신은 죽지 않는다. 일본은 조선인들의 저항을 물리적으로 억누를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독립의 의지는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 3.1절 운동은 비록 즉각적인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한민족의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패배가 내일의 승리를 막을 순 없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3.1절 운동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김구,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3.1절 운동은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조선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고 일본의 잔혹한 식민 통치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조선인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모든 식민지 민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특히 중국의 오사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조선인들의 용기에 감명받아 자국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3.1절 운동 이후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도 변화했습니다. 문화정치라는 이름 아래 표면적으로는 유화정책을 펼쳤지만 실질적으로는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조선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는 여전히 칼이 숨겨져 있다. 무엇보다 3.1절 운동은 조선인들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이후 독립운동은 더욱 조직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와 독립의 그날까지. 3.1절 운동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향한 끊임없는 열망의 상징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광복의 날이 왔습니다. 35년간의 일제강점기가 끝났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그러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그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선조들의 피와 땀, 눈물로 얻어낸 값진 선물입니다. 이 나라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한류 문화는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관순 열사와 같은 수많은 무명의 독립투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3.1절 운동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와 정의,
평화를 향한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꿈꾸었던 세상,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진 것이다. 3.1절 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용기, 자유와 정의를 향한 열망,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생. 오늘 우리가 태극기를 바라볼 때마다 그 뒤에 숨겨진 무수한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소녀 유관순의 불꽃 같은 외침을,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독립투사들의 꿈을.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들의 외침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집니다. 역사의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하지만 그 물결 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1919년 봄, 한 소녀의 용기가 만들어낸 그 불꽃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소리에 오늘도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소리 속에는 유관순 열사의 목소리가, 독립을 외치던 우리 선조들의 함성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관순 열사는 영원한 등불입니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 진실을 위한 희생, 그리고 끝없는 사랑과 헌신. 그녀의 짧은 생애는 끝이 났지만 그녀가 남긴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나라를 되찾는 일에 어찌 포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손톱이 빠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진다 해도 그 고통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그녀는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던 중 1919년 3월 1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위대한 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유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의 3.1절 운동은 단순한 저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운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 앞에서 다시금 숙연해집니다. 이 나라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향한 외침은 단순한 한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는 정신입니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역사가로서 이 위대한 투쟁의 가치를 깊이 새기며 그 의미를 전하고자 합니다. 조선의 용감한 남녀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자유의 함성은 단순한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자유와 정의를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 유산을 통해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날의 외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용기와 신념을 기억하며 자유와 평화를 위한 그들의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처럼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었고, 자원이 없는 나라였지만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되었으며, 인구가 적은 나라였지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고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더 빨리 움직였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 하나 되어 일어서는 단결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흔들림 없는 의지.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지,
어떤 놀라운 혁신을 보여줄지 세계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새롭게. 한국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위대한 민족이죠. 일제강점기를 이겨냈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났으며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이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인정하고 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DNA를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테라스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